응. 이거는 수업 진행한 부분 선생님이 톡방에다가 링크 해놨으니까 꼭 봐. 알겠지? 빼고 현수야 이거 빼고 자,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코사인 법칙이랑 사인 법칙이랑 다 나갔었죠. 그래서 하나 더 넓이 구하는 것까지 다 했었고, 그렇죠? 오늘은 수열에 대해서 나갈 거야. 102쪽. 요거 오늘 수열에 대해서 어디까지 볼 거냐면요. 107페이지까지. 107페이지까지 요거까지 설명 듣고 그 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는다.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에 나눴던 삼각함수 활용 문제, 프린트 문제가 있을 거야. 가나? 네? 프린트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없어? 힌트가 있었어요. 저번 시간에 나눠줬는데 삼각함수 관련된 거 그거 풀어야 돼. 그게 기본이라서 그거를 풀 줄 알아야지 이제 그나마 이제 학교 문제를 풀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다시 뽑아서 줄 테니까 꼭 풀어봐. 그게 안 되면은 어쩔 수 없어. 우리 남아서 계속 보충해야 돼. 남아서 풀고 해야 돼. 계속. 그게 우선이 돼야지 우리가 문제 풀 수 있단 말이야. 알겠죠? 다음에 이거 이제 오늘 배울 거. 그래서 토요일 날에 지금 너 산악함수 있어 없어? 프린트 있어요. 저번 시간에 나눠준 거 네. 있어? 갖고 왔어? 네. 그거랑 지금 오늘 나눠준 프린트랑 해서 토요일 날 마무리 할 거야. 토요일 날 우리 수업이 2시간이니까 그 프린트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교재도 조금 문제 풀어볼 거고 집에 나가서. 알겠어? 윤서 오케이? 네. 자, 오늘 102페이지부터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새롭게 배우는 건데, 자, 수열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자, 수열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순열과는 조금 달라. 순열은 우리가 얘네가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를 나열하는 방법의 개수를 물어본 게 순열이었어. 그거를 구하는 방법. 그치? 근데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얘네는 그냥 간단히 진짜 수의 나열이야. 수를 나열한 걸 가지고 우리 수열이라고 부르는 거야. 앞에 글자를 따서 자 수열. 오케이? 자 근데 그냥 마구잡이로 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어떻게 나열하는 거냐면은 규칙적으로 우리가 어떤 수들을 나열했을 때 얘네를 우리 수열이라고 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어떤 규칙이 있는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간단히 3, 5, 7, 9, 11. 자 이런 수들의 나열이 딱 돼 있어. 이거는 수열인 거야. 근데 어떤 규칙으로 우리가 얘네들을 나열했을까? 규칙이 뭔가? 20 더했어. 자 여기서 2 더해서 얘가 3이 됐고 마찬가지 얘도 2 더해서 5가 됐고 얘도 2 더해서 7이 됐고 얘도 2 더해서 9가 됐고 여기도 2 더해서 10이 됐어. 그치? 즉 얘네처럼 똑같이 다 2를 더해서 나타낸 수들을 나열한 걸 가지고 우리는 수열이라 한다는 거야. 오케이? 하나 더. 자 얘는요 어떤 규칙일까? 현수야 봐야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걸 들어야지 또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치? 얘 어떤 규칙이야? 홀수라고? 그거 봐 수업 안 되니까 지금 행선 쓰자고 했잖아 지금. 얘 어떤 규칙이 안 되는 거야? 가나 어떤 규칙일까? 1 곱해. 그렇지 2 곱해서 나타나는 거야. 여기다가 2 곱해서 얘 나오고 마찬가지로 2 곱해서 나오고 얘도 4에다가 2 곱해서 나오고 얘도 2를 곱해서 나타나는 거야. 자, 이렇게 지금처럼 일정한 규칙을
이용해서 수를 나열했을 때 얘네를 수열이라고 한다. 이해돼요? 여기 수열이 어렵지 않잖아. 우리가 그 앞에서 했던 지수, 로그, 삼각함수도 훨씬 쉬운 거야, 그치? 이 정도 우리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가나? 어디 보고 있어? 여기로 봐야지. 그쵸? 자, 이렇게 수열이다. 자, 이때 우리가 수열에서 각각의 수. 자, 요것들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얘네를 우리는 항이라고 불러. 전부 다. 알겠어요? 각각의 수를 전부 다 항이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얘는 두 번째 입장에서 첫째 항. 얘는 두 번째 있으니까 두 번째 항. 얘는 세 번째 있으니까 셋째 항. 그럼 얘는 몇 번째 있어? 여섯 번째. 몇 번째야? 여섯 번째야. 오케이? 안 했잖아, 그치? 이거는 그냥 숫자만 설명할 수 있는 거, 그치? 이거 모르면 안 돼, 이제 가나? 앞에 거는 이렇게 지수로 어려울 수 있어. 충분히 이해해. 자, 이 정도 우리 맞출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리고 나한테 점수 아직도 이게 알고 있어. 왜 이게 알고 자꾸? 응? 시험지는 있어, 없어? 시험지는 있어, 없어? 왜 없어? 불태워버렸어? 몇 점인지 알아, 몰라? 알지? 이따 나한테 알려줘. 쉬는 시간에. 자, 우리가 이걸 그래서 항이라고 한다, 전부 다. 알겠죠? 자, 그럼 밑에 있는 수열에서 다섯 번째 항은 몇일까? 16. 다섯 번째. 오케이? 그리고 보통 첫 번째 항을 한자로 우리가 초항이라고도 많이 불러. 자, 요거. 얘는 첫 번째 항인데 이거를 한자로 우리 뭐라고 하냐면은 초항이라고도 많이 불러.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의미만 알아두시면 돼요. 초항이라 하면은 첫 번째 항이구나. 초기, 처음이라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나타냈을 때 그러면 얘네가 n번째 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n번째에는 얘는 어떤 수가 나올까? 이제 이 규칙을 찾아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자, 첫 번째는 1, 두 번째는 3, 세 번째는 5, 네 번째는 7, 다섯 번째는 9,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11이 나왔어. 그쵸? 자, 그러면 이제 n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보통 수열을 나타낼 때는 아래 층들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나타내요. 첫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 그리고 세 번째 항, 얘는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여섯 번째 항. 그래서 쭉 갔을 때 n번째 항은 우리가 an이라고 나타낼 건데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라 부르냐면 일반항이다라고 불러. 항을 나타내는데 일정한 규칙들을 식으로 표현한 걸 가지고 우리 일반항이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럼 얘네들 어떤 식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분명 20 더했다며, 그치? 홀수야. 홀수는 거의 대부분 2n 플러스 1 아니면 2n 마이너스 1. 2의 배수보다 1이 크거나 2의 배수보다 1이 작거나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홀수라고 하는 거는. 그치? 그럼 둘 중에 어떤 거냐? 첫 번째 항이 1이 나오려면 n이 1이라는 거잖아. 그치? 첫 번째 항이니까. 그럼 1 넣었을 때 1이 나온 거 어떤 거야? 이거야, 이거야.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1 넣으면 몇이야? 3이잖아. 1 넣으면 몇이야? 1이잖아. 즉 지금 이 수열에서 일반항은 2n-1이라는 거죠. 즉 an은 2n-1이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은 1 대입해서, 두 번째 항은 2 대입해서, 세 번째 항은 3 대입해서 구하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수열에서 만약에 100번째 항을 올라왔어. 그럼 몇일까? 가나 100번째. 100번째면 몇을 대입해야 돼? 100번째면 몇을 대입해야 돼? 100을 대입하면 된다고. 첫 번째는 몇? 다섯 번째는? 100번째는?
100 대입하니까 몇이야? 100 대입하니까 199. 100번째 항이 199라는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알면은 몇 번째 항인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거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수열에서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열을 나타낼 때는 일반항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얘네를 중괄호를 써서 자 이렇게 나타내요. 요게 수열의 뜻이야. 수열의 표기. 알겠죠? 요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죠? 가야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열을 알아봤는데 한 가지만 더 알아볼게요. 그 다음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자 얘네도 그럼 수열일 거니까 우선 수를 나열했어, 그치? 이게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규칙이 없어? 어떤 규칙? 분모가 일씩 커져, 그치? 분모가 일씩 커져. 즉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얘네를 1분의 1이라고 본다면 지금 분모 봤을 때 우리가 일씩 커져. 얘도 분모가 1 커져. 얘도 마찬가지 분모가 1이 커져. 분자는 그대로고 전부 다 분모가 1씩 커진다는 얘기야. 얘도 규칙이 있어. 그럼 얘도 수열이야. 알겠죠? 오케이? 한 가지 더. 자, 얘는 수열일까 아닐까? 이 어떤 규칙이 있어요? 1, 2, 3, 4. 그렇지. 요 차이 나는 수가 1 더했어. 얘는 2를 더했어. 얘는 3을 더했어. 얘는 4를 더했어. 얘는 5를 더했어. 우리가 언뜻 봤을 때 규칙이 없어 보이지만 요 차이를 보니까 이 차이가 다시 수열을 이루고 있어. 그쵸? 즉 다시 말하면 요 차이가 다시 얘는 1, 이 차이가 다시 1, 이 차이가 1, 이 차이가 1. 자 이런 것도 규칙이 될 수 있단 말이야. 1부터 2, 3, 4, 5 순서대로 더한 거니까, 그치? 이제 이거 몰라도 돼. 어떤 규칙이냐면 1부터 순서대로 더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규칙만 있으면 얘는 무조건 다 수열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오케이? 물론 이런 수열을 전부 나중에 배우긴 하겠지만 요거랑 요건 좀 어려울 수 있어. 나중에 배울 때는. 근데 우선 요거의 5를 기본적으로 볼 거고요. 나중에 이거는 좀 더 이거 익숙해진 다음에. 알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런 수열들의 이름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 첫 번째 오늘 배울 게 뭐냐면은 자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뭐냐? 우리 등자는 보통 언제 쓰죠? 등. 수학에서 생각해보면 등자가 들어갈 때 보면은 보통 어떤 말이 들어갔었지? 생각을 해봅시다. 등, 등호, 등식. 등이 무슨 뜻일까? 같다. 같다는 거야. 뭐가? 차가. 즉 차이가 계속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는 거야. 오케이? 더 쉽게 말하자면 등차 수열은 일정한 수를 더한 수열. 요거를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는 거야. 가능하겠지? 등차 수열이 뭐라고? 같은 수를 계속 더한 거라고. 알겠죠? 자, 이게 등차 수열이다. 자, 그러면 이 등차 수열에서 일정한 수를 더한 거라서 이때 이 일정한 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거를 공차라고 불러. 뭐라고? 공차. 하나 뭐라고? 공차. 너 맨날 아이스크림 사 먹는 뭐 음료 사 먹는 그 공차 말고. 알겠지? 공차라고 한다는 거야. 뭐? 일정한 수. 얼마를 더했는가? 그럼 이 수열에서 공차는 몇일까?
공차. 계속 2를 더했잖아. 그럼 이게 우리가 공차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어요?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공차가 무엇인지 알았고, 그 다음에 아까 초항 외웠고, 항이 뭔지까지 알았어. 그러면, 등차 수열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일반항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예요. 일반항이라고 하면은 얘가 몇 번째 항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는 식이라고 했어. 그쵸? 예를 들어서 15번째 항을 구하기 위한 식, 27번째 항을 구하기 위한 식. 그쵸? 자, 그러면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얘네를 뭐가 필요하냐? 일반항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초항. 쉽게 말하면 첫 번째 항. 그리고 공차. 요 두 개만 있으면 돼요. 왜 그런지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첫 번째 항, 그리고 두 번째 항, 그리고 세 번째 항, 자,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해서 우리가 AN, 일반항, n번째 항을 나타내는 게 우리가 수열이라고 했어. 그쵸? 자, 근데 얘네는 어떤 규칙이 있다고? 등차 수열이라 하면은 일정한 수를 더한 거라고. 그쵸? 그 더한 수를 우리가 D라고 해볼게요. 공차. D라고 해볼게요. 알겠죠? 그 마찬가지 여기도 얼마를 더한 거야? D를 더한 거야. 마찬가지 여기 얼마 더한 거야? D 더한 거야. 여기도 D를 더한 거야. 그쵸? 마찬가지 얘를 계속 더해. 그래서 마찬가지 여기도 똑같이 이제 D를 더한 거야. 그쵸? 자, 그럼 살펴볼게요. A1은 초항이니까 우리가 보통 초항은 A를 써. 첫 번째 항은. 그럼 얘는 A랑 같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럼 두 번째 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얘네는 첫 번째 항에다가 우리가 D를 더한 거야. 그쵸? 자, 그럼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우리가 D를 더한 거니까 결국엔 얘네는 여기다가 D를 더한 거야. A 플러스 2D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자, A 네 번째 항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몇 번째 항에다가 세 번째 항에다가 얼마를 더한 거? D를 더한 거야. 맞아요? 그럼 얘를 정리를 해보니까 세 번째 항이 이건데 여기다가 D를 더해버리면 A 플러스 3D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됐어요? 한선생님? 자꾸 내가 저번에 그랬지. 내가 너한테 자꾸 윤서라고 그러고 너한테 현서라고 그러고 얘한테 윤서라고 그러고 자꾸 그런다네. 자, 이렇게 돼요. 그쵸?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여기를 토대로 자, AN 요거를 찾아봅시다. n번째 하는 건 뭘까? A n-1. 자, 이것보다 하나 작은 n-1번째 항에다가 마찬가지 얘도 D를 더하게 될 건데 그때 일반항은 어떻게 되냐? 보니까 몇 번째 항인지에 따라서 공차는 그거보다 한 번 덜 더했어. 네 번째 항이면 공차를 세 번 더하고 세 번째 항이면 공차를 두 번 더하고 그럼 여섯 번째 항이면 공차를 다섯 번 더할 것이고 그럼 n번째 항이면 공차를 몇 번 더해? 한 번 덜 더한 거니까 n 마이너스 1번을 더한 게 되겠죠. 어디다가? 첫 번째 항 A에다가. 이해돼요? 하나씩 작으니까 공차 더한 게.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면은 AN은 어떻게 된다? 첫 번째 항 더하기 n-1d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등차 수열에서는 일반항 요게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식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인 거야. 이제 등차 수열에서 등차 수열뿐만 아니라 수열에서 중요한 건 일반항. 그래야 이게 몇 번째 항인지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알겠죠? 그래서 우선 등차 수열에서는 일반항이 초항 플러스 n-1d 공차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다.
됐나요? 사이 됐어요? 자, 여기에 이게 등차 수열이야. 오케이? 우선 여기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더 봐야겠구나. 등차 중앙. 자, 어떤 세 개의 수가 A, B, C가 얘네가 등차 수열이래요. 등차 수열. 자, 얘네가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는 마찬가지. 요 차이가 일정하다. 얼마로? D. 공차로 이렇게 일정한 수를 각각 더한 것이다. 그쵸? 그럼 D라고 하는 거는 우리 어떻게 할 수 있어? B에서 A를 뺐을 때 D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 맞아요? 마찬가지 뒤에도 C에서 B를 뺐을 때 D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네? 그치? 그럼 결국에 보니까 D 똑같기 때문에 B-A랑 C-D랑 같다는 얘기인 거야. B-A랑 C-B랑 같다는 얘기인 거야. 이 항을 정리를 해보면 이 B는 A 플러스 C다. 따라서 B는 2분의 A 플러스 C다. 됐죠?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요거는 뭐 구할 때 많이 쓰지? 두 개 더해서 1을 나눠보면 평균 구할 때, 가운데 값 구할 때, 중앙 값 구했을 때 우리 중앙 때 하는 거면, 그치? 즉 이거는 중앙 때 가운데 있는 값을 구하기 위해서 보통 많이 쓴단 말이야. 그쵸? 즉 그래서 그 의미를 따서 우리 이 B는 A와 C에 뭐라 부르냐면은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함이다. 그래서 등차 중함이라고 불러. 알겠어요? 또는 계산하기 편하게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 근데 우선 요거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요거 두 가지 형태 어디 변형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알겠어? 등차 중함이 뭐라고? 등차 수열에서 두 항의 가운데 있는 항을 우리는 등차 중함이다. 그때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다. 됐나요?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그다음에 등차 수열의 합은 이따가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1번부터 우리 문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1번부터 문제를 보시면요. 1번은 공차가 -2. 자, 수열 AN이 있을 건데, 자, 이 수열의 다섯 번째 항. 자, 이 수열에서 A5 다섯 번째 항이 -5래요. 이때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K번째 항이 -41이라고 했을 때 K를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우선 공차는 나와 있어. 우리가 일반항을 이용해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항을 구하라는 얘기인 거야. 즉 A5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아까 일반항 첫 번째 항 플러스 n-1 t 공차 -2. 자,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근데 지금 n이 아니라 5니까 여기에 뭐라 쓰면 돼? n-1이 아니라 얘는 그럼 4를 곱해주면 된다는 거네. 하나 적은 거니까, 그치? 현사 맞니? 그럼 이게 왜 쓰라고? 이게 지금 다섯 번째야. -5라는 얘기인 거야. 됐어요? 유도됐어? 그럼 계산하면 되죠. A-8이 -5인 거니까 따라서 A는 얼마? 3이라는 거죠. 됐지?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여기서 원하는 AN 일반항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공차 -2 이렇게 된다는 거죠. 간단히 정리해보면 -2n 플러스 5 이렇게 정리된다. 그럼 이제 n에다가 몇만 대입해주면
몇 번째 항이 우리가 구할 수 있지?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K번째 항이야. K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2K 플러스 5라고 하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 41이다. 얘가 K번째 항을 나타내는 거니까. 됐어요? 그럼 정리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2K는 넘기면 마이너스 46 이렇게. 따라서 K는 23. 됐어요? 이거 어렵지 않죠? 요거는 우리가 수열에 대한 개념만 바로 서 있고, 근데 나머지는 1차 방정식 푸는 거잖아. 이항하고 나눠주는 거, 그치? 요 정도만 계산하지 않으면 수열을 넣어서 기본적인 거 충분히 할 수 있다. 이해돼요? 가해됐어? 내가 지수로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거든. 이 정도는 문제 풀어줘야 돼. 의욕을 잃어버리면 안 돼. 가은아? 음료수를 먹는 열정으로 우리 한번 풀어봐. 알겠지? 거기도 겨우겨우 막 끝거리지 말고. 자, 그럼 7번. 7번도 마찬가지 등차 수열. 얘도 등차 수열이래. 등차 수열 AN에 대하여, 자, 우리가 A2와 A9를 더했을 때 몇이냐? 25래요. 그리고 A5와 5번째 항이랑 11번째 항이랑 더했을 때는 얘가 40이래요. 이때 A32 32번째 항이 몇이냐? 그럼 우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일반항부터 구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우리가 일반항을 구하기 어렵지만 공차도 모르고 첫 번째 항도 모르고 이 두 개씩이 줘졌다는 거는 이 두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항이랑 공차를 구하는 거야. 연립방정식. 그럼 얘는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거냐? 아까 두 번째 항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 일반항 확인해 보면은 첫 번째 항 더하기 공차 몇 번 돼야 돼? 두 번째니까. 한 번 A 플러스 D. 다음 더하기 9번째는 마찬가지로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번 돼야 돼? 8번 8D. 요게 25다. 이 뜻이야. 현수 됐니? 자, 그 다음 A 5번째 A5는 마찬가지 A에다가 공차 몇 번? 4번 4D 플러스 A11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몇 번? 10번 10D. 얘가 40이다. 이거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 2A 플러스 9D는 25, 2A 플러스 14D는 40. 자, 얘네들이 빼주면 마이너스 5D는 빼면은 마이너스 15. 따라 D는 얼마? 자, 우리 3이라는 걸 알 수 있겠네. 됐어요? 자, D가 3이라는 얘기는 대입해서 자, 2A 플러스 27 얘네는 25니까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이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다 됐지?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AN 일반항은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항 마이너스 1 더하기 N 마이너스 1 D가 3. 됐어요? 이거를 정리한 다음에 대입해도 되고 어차피 32번째니까 31 대입해서 바로 구해도 되고.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일반항은 3n-4인 건데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게 A32. 그러면 32 대입하니까 96-4 얼마? 92가 된다. 됐어요? 얘는 크게 어렵지 않잖아, 그렇지? 우리 계산만 할 줄 알면 돼. 여기 수열을. 그러니까 오히려 중간고사보다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거다. 대신에 공식만 잘 알아준다면.
알겠죠? 다음 11번. 11번도 보니까 이번에는 네 번째 항 제4항이라고 했어. 그럼 얘도 기호라고 표현해보면 네 번째 항 얘가 몇이라는 얘기야? 42. 그리고 제9항 즉 A9가 몇이라는 얘기야? 17. 를 만족하는 등차 수열이래요. 항상 우리 잘 보셔야 돼요. 지금은 우리 아직 등차 수열밖에 안 배웠으니까 이렇게 문제 풀면 되지만 만약에 얘네가 등차 수열이 아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이 지금처럼 문제 풀면 안 돼. 그래서 어떤 수열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 수열은. 알겠죠? 자, 여기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이라고 불렀어. 우선 얘네가 음수가 된다는 거 알았으면 알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 먼저 공차부터 구해야 돼. 그쵸? 즉, 네 번째 항이라는 건 뭐야? A 플러스 공차 몇 번? 3번. 3B. 얘가 42고요. A9면요. A 플러스 8B. 얘가 17이야 되는 거. 마찬가지로 여기 번씩 빼주면 되지. 빼면은 마이너스 5D는 빼니까 25. 따라 D는 마이너스 5. 그럼 대입해주면 A 마이너스 15는 42니까 A는 57이다. 됐죠? 따라서 우리 일반항 등차수열 일반항 AN을 첫 번째 항 57에서 n-1 공차 마이너스 5. 그럼 일반항 정리해보니까 마이너스 5n 플러스 50 하니까 62. 자, 이렇게 된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라고? 이 항이 음수가 되는 거. 그치? 그러면 뭐? 마이너스 5n 플러스 62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작을 때가 n이 몇이냐? 음수니까. 됐어요? 이거 풀어주면 되죠? 자, 마이너스 5n 얘가 마이너스 62보다 작다. 자, 그럼 양변에 n 5로 나눠주면은 구도랑 바뀌면서 5분의 62 몇이야? 12.4. 뒤에 소수는 정확히 안 하는데 어차피 우리 구하고 싶은 건 n이니까 자연수. 알겠어요? 12점 몇인지만 알면 돼. 알겠죠? 오케이? 따라서 우리가 구해 보니까 n이 12.4보다 크면 음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n은 반드시 자연수가 돼야 되니까 몇 번째? 몇 번째? 몇 번째? 12.4보다 커야 된다고. 그치. 13. 13번째부터는 음수인 항이 나온다는 얘기인 거야. 14번째도 음수, 15번째도 음수. 왜? 공차가 음수니까 그냥 줄어들 거 아니야. 근데 그때 처음으로 13번째에서 음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 언제까지가 양수야? 12번째까지가. 오케이? 또 이거의 응용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아직 합은 안 배웠지만 이 등차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는 등차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는 것은 몇 번째 항인가? 몇 번째 항까지 더했을 때 최대가 되는가?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어. 그 말은 얘네가 음수가 나오는 게 몇 번째인지 알면은 음수가 나오면 이게 다 더했을 때 점점 줄어들겠지. 다시 그치? 점점 늘다가 음수가 나오면서 다시 줄어들 거란 말이야. 합이. 그러면 음수가 나오기 전까지만 더했을 때 12번째까지 더했을 때 우리가 합이 최대가 된다는 거지.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나 뒤에 배울 거야. 어차피. 우선은 이걸 응용해서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것만 우선 알고 계시면 돼요. 알겠죠? 나오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요.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은 4와 109 사이에 밑에 씁시다. 자, 4와 그 다음에 109 사이에 우리가 수열을 끼워 넣었어. 어떤 걸 넣었냐면은 A1 몇 개의 숫자를 넣었냐면은 A14
14 14개의 숫자를 끼워 넣었어. 그래서 이렇게 총 몇 개? 16개. 이 16개의 수가 얘네는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그쵸? 지금 얘네가 뭐냐면 이 16개의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얘기인 거야. 이때 합은 몇 개? 16개가 될 거고 안에 14개에다가 양쪽 끝에 2개 있으니까. 그치? 됐어?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A6 여섯 번째가 아니라 여기에서 여섯 번째 있는 거 그걸 구하는 얘기야. 여기에 있는 여섯 번째. 알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얘네가 등차 수열이라고 했으니까 이 전체를 우리가 다시 좀 헷갈리지 않게 BN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요거를 A랑 헷갈릴 수 있으니까. 알겠죠? 즉 우리가 말하는 자 B1 얘는 뭐야? 4 B2는 뭐야 그러면? A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지금 알겠지? 그래서 마지막 B16은 뭐라는 얘기야? 109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자, 이걸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등차수열이 있다 했어. 자, 얘가 16번째 항이고 얘가 첫 번째 항이고 그 말은 B16이라고 하는 거는 B1에다가 공차 몇 번? 15D 요거랑 똑같다는 얘기인 거네. 이게 얼마? 지금 109라는 얘기인 거야. 항상 한두 개가 나와 있으면 우리는 초항이랑 공차를 구할 수 있어. 무조건 연립방정식 이용해서. 알겠죠? 그 얘는 보니까 4야. 그래서 15D는 105가 되고요. 따라서 D는 얼마? 7이 되겠죠. 됐나요? 됐어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뭐? BN. 요거의 일반항부터 우선 알아야 되겠죠. 첫 번째 항이 4였고 그 다음에 공차가 7이었으니까 여기다가 n-1 곱한 거. 그치? 정리해보면 7n-3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됐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뭔데? A6을 구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A6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몇 번째일까? 이 수열에서 몇 번째일까? 윤수 몇 번째일까? A6이요? 네 번째. 아니 여기 사이에 있는 거야 지금. 아니 1, 2, 6이 아니라 3, 4, 5도 있잖아. 몇 번째? 앞에 하나만 더 늘어난 거야.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얘는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그럼 얘는 네 번째. 자 다시. 자 여기 사이에 A3, A4, A5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근데 너무 많아서 생략한 거야. 그러면 4부터 A 6번째까지 보니까 얘는 몇 번째라는 얘기야? 7번째. 그래 7번째. 오케이? 그거를 봐봐. 얘네의 규칙만 따르면 되잖아. 지금은 우리가 얼마 안 되니까 일일이 쓸 수 있어. 근데 이걸 자꾸 우리가 수면이니까 규칙을 찾아야 돼. 그래야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얘가 두 번째, 얘가 세 번째. 라는 얘기는 보니까 A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1씩 더 크구나. 즉 B로 따져보면 얘는 B 7번째랑 같다는 얘기인 거야. 왜? 우리가 B에 대해 일반항을 들어갔잖아. 알겠어? 자 그러면 이거는 7대 하면 되니까 49-3 해서 46이다 라는 걸 우리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우리 항상 일반항을 구하는 이유는 뭐? 우리가 구하고 싶은
순서의 항을 구하기 위해서 7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8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알겠죠? 그 요 사이에 들어갔을 때 A6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6번째 항을 구하는 게 아니야. 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헷갈릴 수 있어. 윤서 오케이? 현수도 오케이? 등차 중앙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알겠죠? 아니다. 어차피 수열 합 나가야 되니까 23번까지 딱 2문제만 더 하고 쉴게요. 깔끔하게 딱 하고 쉽시다. 근데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 그럼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알겠죠?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여기만큼은 우리가 진짜 이해하고 문제 풀어봐야 돼. 알겠지? 현수 알겠어? 자, 그럼 18번. 자, 18번은 보니까 세수. 자, 2a. a제곱 마이너스 a. 그리고 16. 이 세 개가 얘네는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어요. 이때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 등차 수열이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가 d를 더했을 때 여기의 차이 공차, 여기의 차이 공차. 이게 정말 같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걸 d로 놓고 풀면은 식이 좀 어려워져. 그치? 그래서 자, 그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2a 플러스 d가 a제곱 마이너스 a라는 얘기고요. 마찬가지 a제곱 마이너스 a가 d를 더하면 얘는 1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치? 이렇게 접근하면은 우리가 계산하기가 좀 까다로워진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어차피 항이 3개밖에 없으니까 얘네를 아까 뭐랬어? 3개가 있으면 가운데에 있는 항 뭐라고 부른다고? 등차수열이야. 가운데에 있는 거 우리 뭐라고 부른다고? 현수야, 가운데에 있는 거 뭐라고 부른다고? 그 무슨 뭐라고 했지 아까? 그렇지, 등차 중앙. 얘가 등차 중앙이니까 이 등차 중앙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A를 풀어보자고. A를 구해야 되는 거야. 근데 등차 중앙은 양 끝에 2A 플러스 16을 2로 나누었을 때 가운데 A제곱 마이너스 A가 나온다 했잖아. 그치? 약분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A는 A 플러스 8이라는 거고 이항해보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8은 0. 2차 방식이랑 인수분해 A 마이너스 4 A 플러스 2는 0이다. 따라서 A는 얼마? 4 또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얘네 합은 얼마? 2. 오케이? 그럼 합이 3개밖에 없어. 그럼 등차 중앙 이해하면 돼. 등차 수열이를 안 하면. 알겠죠? 알겠어요? 요게 제일 간단한 방법이지. 아까처럼 그렇게 해서 10번씩 풀어도 되지만 우리 최대한 간단하게 우리 문제 풀어보는 게 중요하니까. 자, 23번. 자, 이번엔 등차 수열을 이루는 수, 즉 활용 문제야. 등차 수열의 활용, 쉽게 말하면. 자, 어떤 수가 있는데 세 수의 합이 자, A, B, C가 있어. 얘네를 다 얘네는 자,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고요. 자, 얘네를 다 더했을 때 얘네는 24고요. 그 다음에 제곱을 해서 더했을 때는 얘네가 200이래요. 자, 이때 세수의 곱을 구하라 했어. 지금처럼 A, B, C로 놓으면은 우리가 문자가 3개니까 식도 3개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는 그게 힘들어. 못 풀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뭘 이용할 거냐면은 등차 수열인가라는 것을 힌트로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나타내자고. 문자 2개로 표현할 수 있잖아. 등차 수열이면. 그치? 뭐랑 뭐로? 첫 번째야. A와 공차 D로. 그럼 2개밖에 없으니까 식 2개면 충분히 풀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얘네가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A라고 두고 가운데 거는 A 플러스 D가 될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세 번째 항이니까 A 플러스 2D가 되겠죠.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는데 어차피 계산을 우리가 조금 더 간단하게 할 거라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놓고 풀어도 되지만 또 어떻게 또 풀 수 있냐면 가운데 거를 A라 두는 거야. 그럼 어차피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는 얘는 공차가 D여야 되니까 이거보다 얼마큼 작아야 돼? 공차만큼 작아야 돼. 그래서 얘는 A-D가 되고 얘보다 큰 거는 A에서 D만큼 늘어나니까 A 플러스 D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어제 제곱을 했을 때 이거보다는 이 식이 좀 더 간단하니까 계산이 좀 더 쉬워진다는 거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개로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이거 세 개를 다 더했을 때 24래. 그 말은 뭐야? 다 더하면은 그럼 B랑 마이너스 D랑 없어지니까 결국엔 3A가 24. 따라서 A가 얼마? 8. 가운데 양은 우리가 금방 구할 수 있지. 됐죠? 그 다음 제곱이 200이래. 제곱해. A제곱 마이너스 2AD 플러스 D제곱. 됐죠? 플러스 8제곱 A. 여기도 대입해서 씁시다. 우선 정리부터 할게요. A제곱 플러스 2AD 플러스 D제곱. 얘가 200. 그런데 우리가 지금 마이너스 2AD랑 플러스 2AD랑은 없어져. 그치? 그럼 A만 넣어서 계산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 2D제곱 64, 64, 64. 그럼 64 곱하기 3 하면 되죠? 얼마? 64 곱하기 3 192. 얘네가 200이다. 그러면 D제곱은 4라는 거를 알 수 있겠네요. 넘기면 8이니까 2 나눠주면 4. 따라서 D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2. D가 두 개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 이거야. 첫 번째, D가 2란 얘기는 가운데가 8이었으니까 이만큼 빼주면 얘는 6, 이만큼 더해주면 10. 이런 수가 되는 얘기야. 그치? 근데 만약에 D가 마이너스 2면 가운데가 8이었으니까 D를 빼주면 얘가 10, 얘가 6이 된다는 거야. 결국엔 순서만 다르면 같은 수열이야. 오케이? 자,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뭐야? 세 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 수의 곱을 구하는 거잖아. 이거 곱하는 값을 구하는 거야. 오케이? 얼마? 880. 됐나요? 현재됐어? 우리가 지금 다뤄보니까 우선 등차 수열에서 중요한 건 일반항 수열에서, 그치? 일반항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걸 이용해서 항 구할 수도 있고 몇 번째 항인지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응용했던 합을 이용해서 최대 취소까지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수열에서 중요한 건 우선 일반항이야. 일반항을 나타낼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첫 번째 항과 공차를 알아내는 게 우선 첫 번째. 알겠죠?